캠핑은 빠니? 네. 많이 혼나야 돼. 좀 혼나야 돼요. 12등신에서 오는 그 아우라 있잖아요. 몸으로 하는 건 좀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약간 조진다 뭐 이런 거는 맞아, 진짜. 다 휘어잡아야 되거든요. 내가 제일 잘 나가 그 순간으로 그냥 팍팍. 아유, 방송? 그니까. 아니 왜 살도 안 찌고. 왜 이래 타고나는 지금. 사람은 온 세상 여자들이 다. 진짜 왜 그랬어. 네,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왜 이래 진짜. 쉬는 시간마다 쉬는 시간만. 됐어. 됐어. 왜 그래 너 진짜. 말면서. 듣고 있나요? 잠깐 있나요? 다시 유일 라디오. 가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천고마비의 계절. 말이 살쪄야 하는데 왜 우리의 식욕이 폭발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계절. 농부들이 1년간 흘린 땀의 결실을 맺는 계절. 그렇게 나온 햅쌀 밥맛에 또 식욕이 폭발하는 계절. 가을이 한창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오늘 가을 식욕 걱정들 많으시죠? 살 걱정 같은 것도 있으시죠? 그런 식욕 걱정 접을 수 있게 오늘도 우리 재밌는 시간 보내봅시다. 먼저 사연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카톡으로 제이님이 보내주셨어요. 남들은 저속노화 신경 쓸 때 혼자 고속노화 중인 멈춘이입니다. 안 그래도 가을 식욕 폭발해서 미칠 지경인데 요즘 최고의 먹조합을 찾는 재미까지 생겨서 난리예요. 마라샹궈에 계란초밥, 크림짬뽕에 크림새우, 소금빵에 말차 아이스크림까지. 세상엔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을까요? 참아야 하는 걸 아는데도 못 참겠어요. 유디는 요즘 빠진 음식이 있나요? 유디가 좋아하는 먹조합도 알려주세요. 다이어트 걱정 안 하고 그 조합도 꼭 먹어볼게요. 저요? 저는 이 중에서 지금 제이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크림짬뽕 옛날에 되게 이걸로 유명한 막 유행했던 짬뽕집 있었는데 그때 좀 먹어보고 안 먹어봤는데 이것도 먹고 싶다. 전 크림새우보단 또 칠리새우 좋아하고요. 소금빵은 거의 매일 먹어요. 매일 먹고 말차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저 아이스크림 좋아해서 요즘에 제가 먹는 조합은 막 쌈밥, 샤브샤브, 나중에 칼국수에 죽까지 먹는 그런 거 먹고 나서 그냥 콘 말고 막 엄청난 콘 있죠? 그 콘에 젤라또 해서 먹는 거. 전 요즘에 그 재미에 빠졌거든요. 우리 멈춘이들은 가을에 주로 어떤 음식들을 또 드시는지 궁금하네요. 문자들 보내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의 만날 사람 과연 누구일까요? 전 오늘 진짜 너무 막 이렇게 만나고 싶고 설레가지고 두근두근 하면서 왔어요. 잠시만요. 곧 만나볼게요. 요즘 머릿결이 푸석하다면 지금이 바로 관리할 타이밍. 노워시 타입으로 단백질이 본드처럼 밀착하여 극손상 머릿결도 부드럽게 케어하는 단백질 본드 앰플 에센스. 지금 올리브영에서 헤어 플러스를 검색해보세요. 깊고 편안한 밤을 위해 1mg부터 부담 없이 시작하는 멜라토닌 입문템. CJ 멜라메이트 구미로 하루를 마무리해보세요. 지금 바로 올리브영에서 멜라메이트 구미를 검색해보세요. 스치는 기억 속에 머무는 나 그리운 얼굴들 어디에 있나 잊었던 이야기로 손짓한 나 마음을 잇는 유인 라디오. 오늘의 만날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모델, 연기, 음악, MC, DJ, 예능, 뮤지컬까지 정말 장르를 파괴하는 전천후 엔터테이너 장윤주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속에 과장이 하나도 없어. 내가 진짜 아유. 꼼꼼히 냉정하게 따져봤거든요. 과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아 정말. 아니 왜 살도 안 찌고 뭐 왜 이래? 타고나는 지금. 사람은 다른가 아니야. 봐. 지금 명절 지나고 나서 많이 쪘어요. 좀 휴가가 좀 길었잖아요. 연휴가. 맞아요. 보니까 요즘에 또 드라마 하고 계세요. 맞아요. 지금 방영 중인데 아마 네. 방송 나갈 때쯤에는 끝났어요. 종영할 정도 시기 되겠다. 아, 이제 ENA 채널에서 하는 착한 여자 부셈이라는 네. 네, 드라마입니다. 소재가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런 소재를 이렇게 막장처럼이 아니라 세련되게 멋지게 풀린 거예요. 연기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요? 자극적인데 자극이 있죠. 긴 영화 같기도 하고 좀 느낌이 그래요. 맞아요. 처음에 딱 대본 보시고 그냥 바로 나 이거 해야겠다 하셨어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제 시나리오는 너무 재밌었는데 네. 제가 악역을요 하면서 조금 두려워했던 망설임이 조금 망설임이 과정이 좀 있었구나. 용기를 내는 데까지. 네. 저도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장윤주 씨를 생각하면 악역은 정말 그려지지가 않거든요. 악해 보이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악하다? 나쁘다라고 볼 부분은 비율이 너무 우리가 보기에는 기분 나쁘지. 왜 이래 정말. 우리도 어머. 등신을 조금씩 나눠줘야지. 자기 혼자 들어오는데 12등신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진짜 12등신이시구나. 근데 그게 보니까 드라마 속에서도 12등신에서 오는 그 아우라 있잖아요. 그게 좀 한몫하긴 하더라고요. 있어요, 그거 진짜. 이제 아무래도 좀 네. 이렇게 이제 모델이라는 네. 그거를 이제 오래 했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렇게 몸으로 하는 건 좀 자신 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몸으로 약간 조진다 뭐 이런 건 맞아, 진짜. 그거 말고 표현이 없어. 우리를 다 압도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냥 사실 장윤주 씨 그냥 계셔도 뭐 비주얼적으로는 진짜 뭐 강렬하신데 요번에 또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신경 많이 쓰셨죠? 신경을 많이 쓰고 비주얼적인 거를 조금 더 많이 구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 그게 진짜 궁금했는데 그 가닥 그건 어떻게 그게 어떻게 그 더듬이에서 사실은 초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악역을 맡았을 때 어떻게 보면 포인트 어떤 나의 마스크 같은 내 진짜를 좀 가려주는 만한 무언가가 필요했는데 네. 그 머리를 틀어 올린 그 위치와 네. 올림의 정도와 그리고 그 올림의 그 부피와 네. 거기에 이제 칼날 같은 한 날이 딱 서면 좋겠다. 날이 서 있는 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죠. 전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레퍼런스 진짜 많이 찾아보시는구나. 맞아요. 그 가닥이 딱 그냥 튀어나오게 있었어요? 아니면 맨날 야, 양을 좀 오늘 줄여보자. 양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어요?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아무래도 뭐 매번 똑같을 순 없고 네. 이번엔 좀 길었네. 이번에는 좀 뭔가 제품이 더 많이 발려져 있었네. 좀 다르게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거기서 초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잡아다가 만약에 부세미가 잘라버리면 힘 못 쓰는 건가? 이제? 그치. 그걸 되게 유념해서 보게 될 것 같아요. 저기서 초능력이 나오는 건데. 그리고 막 저는 드라마 할 때 개인 소장 옷들 잘 안 입는 편이거든요. 좀 많이 입으셨어요? 네, 왜냐하면 네. 뭐 이제 국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명품들 그죠, 우리가 저, 흔히 네. 얘기하는 네. 뭐 재벌집 라인들 뭐 이런 옷들이 좀 잘 협찬이 안 되잖아요. 네. 왜냐면 시즌이 지난 다음에 릴리즈가 되니까 착한 여자 부세미뿐만이 아니라 모든 작품에서는 제가 좀 의상을 구입하러 가거나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의상들을 좀 섞거나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오. 첫 작품으로 했던 베테랑 때부터 네. 제가 직접 구입을 했어요. 진짜? 네, 그게 어쩔 수 없이 제가 했던 그 직업이 그래서 좀 더 그게 저는 중요하고 좀 더 그 캐릭터처럼 보일 수 있기 위한 어떤 장치인 거죠. 워낙에 그쪽으로도 진짜 오랫동안 프로페셔널하게 해오셨기 때문에 신경 쓸 게 엄청 많을 것 같아. 피곤해. 근데 윤주 씨가 배우로 데뷔하신 지가
10년 되셨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처음 이제 세상에 나왔을 때가 2015년이었고 벌써 10년이나 됐어요, 그게. 그리고 나서 네. 내가 정말 연기에 대한 진지한 마음이 있나 뭐 이 고민을 좀 한 6년을 했어요. 베테랑에서 세자매까지 한 6년이 걸렸고 이제 세자매 이후부터는 좀 계속 해보자. 네. 그렇다고 제가 막 다작을 할 수 있는 네. 뭐 체력이나 네. 기술이 있는 사람이 또 아니어서 그냥 되게 꼼꼼하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좀 하자. 맞아. 본인한테 좀 잘 어우러지는,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로 잘 고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유. 아니 너무 잘하시는 게 많고 궁금한 게 많아서 배우 장윤주의 인생 베스트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먼저 장윤주의 인생 영화 베스트. 어우, 진짜. 인생 영화 있으세요? 일단은 제가 가장 많이 봤던 영화는 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정말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네. 그냥 집에 그 비디오 테이프가 있어서 아 그냥 심심하면 그거를 봤어요. 비비안 리가 맞아, 맞아. 너무 예뻐서 네. 저 공주 드레스 너무 예쁘다. 맞아 드레스. 이제 예. 그렇게 시작을 해서 나중에 조금 이제 뭐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니까 갑자기 그 인물 네. 애슐리와 레트라는 두 남자 에겐남과 테토남이 나오죠. 정확하게. 에겐남과 테토남이다. 어.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약간 애슐리는 부드럽고 다정다감하지만 레트는 좀 좀 그죠, 욱하면서 테토남이죠. 네. 되게 야성미가 있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애슐리지. 네. 애슐리가 더 부드럽고 근데 좀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니까 저의 이제 이상형이 애슐리가 아니라 레트구나. 나는 그래도 레트처럼 뭐 소문이 좀 안 좋고 이래도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죠. 예. 네. 그리고 돈도 많아 그 오빠. 그래서 저는 레트가 또 한동안 저의 이상형이었다가 좀 나중에 좀 다시 커서 보니까 이런 또 역사 속에서 한 네. 여성의 되게 맞아요. 일대기를 네. 멋지게 그린 영화구나. 좀 네. 그 나중 그렇죠. 좋아하는 명대사 있으세요? 그 마지막에 스칼렛이 이제 그 레트와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그를 찾기 위해서 막 아버지가 했던 말들. 그러니까 너는 다시 그 땅으로 가라. 타라라는 그 땅으로 진짜 가라. 많이 보셨네. 많이 봤어. 진짜 한 10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좀 제일 좀 여운에 남지 않았나. 보통 그 영화에서 그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그거 꼽잖아요. 그래? 네, 근데 그 타란가 그 땅 이름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 어렸을 때 그밖에 없었어. 놀 게. 심심하면 그냥 항상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영화가 이제 저희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봤던 영화고 포레스트 검프. 포레스트 검프. 근데 포레스트 검프를 보고서 3일을 막 울었던 것 같아요. 감정이 그렇게 유지가 3일이나 됐어요? 네. 우와. 그냥 그 이제 톰 행크스의 역할이었죠. 어떻게 보면 좀 장애가 있는 한 네, 남자의 네, 네. 일대기를 그 네. 역사와 함께 이렇게 보여준 영화였는데 맨 마지막에 왜 이제 자기를 닮은 아이를 네. 유치원 그 버스에 네. 딱 태우고서 이제 세상을 떠난 부인을 생각하면서 그 음악이 깔리면서 하늘에서 어떤 날개가 아니고 그 뭐니 깃털 샤르르르 내려오면서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네. 제가 좀 좋아하는 감성이 네. 따뜻해서 눈물이 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나기보다는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나는. 그러면 진짜 포레스트 검프 저도 그거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기억이 너무나 선생님께서 포레스트 검프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냥 말로. 막 그 줄거리를 쫙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모든 이제 학급 친구들이 다 듣고 막 마지막에 울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포레스트 검프를 막 이렇게 가슴에 좋아하다가 나중에 영화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건 진짜 인생 영화 중 하나예요. 맞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막 이 영화를 막 설명을 하면서 이걸 봐야 된다 막 그랬는데 애들이 3시간이거든요. 러닝타임이 거의. 맞아. 그거를 길어요. 못 견디고 나중에는 막 계속 딴짓하고서 봐야 된다고 이것만 지나면
내가 왜 그렇게 3일 동안 울었는지 알게 될 거야 막 했는데 다들 약간 보다가 딴짓하고 그래서 다 정주행을 못하고 그냥 끝내더라고요. 워낙 기니까 그 맞아요. 여정이. 추억 돋는다. 다 옛날 거. 맞아요. 다 네, 옛날 다시 거만 다 보고 또, 싶다. 다시 좀 보고 싶은 영화들. 네. 그러면 또 드라마도 궁금하거든요. 인생 드라마. 인생 드라마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너무 옛날 거야. 옛날 건데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여기 유인 라디오 제작자분들이 네. 인생 드라마 몇 개만 조금 더 네. 보내주실 수 있냐. 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옛날 거여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멈춘이들이 모를 수 있다. 모를 수 네. 있어요. 일단은 뭐 전 국민이 정말 TV 네. 앞에서 이 시간만을 기다렸던 모래시계, 모래시계. 여명의 눈동자. 이때는 근데 뭐 국민이 다 보긴 맞아요. 했어요. 그죠? 이 드라마를. 그리고 정말 재밌기도 했고요. 정말 재밌었고 네. 또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네. 제 안에 막 이렇게 고이 간직했던 작품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대 사춘기 약간 그럴 때 아니에요? 가장 좀 그 사춘기 시절에 네. 봤던 것들인 것 같아요. 와, 되게 엄마가 음. TV 많이 보게 해줬나 보다. 그래도 그거는 허영이 줬던 것 좋다. 같아요. 나는 진짜 못 보게 해갖고 너무 힘들게 봤거든요. 진짜 TV를 그렇게 못 보게 하셔가지고. 그러면 그런 것도 기억하세요? 느낌 이런 거? 그럼요. 난 그런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치, 약간 그런 네. 청춘물도 너무 지금 봐도 멋있잖아요. 음악도 그렇고. 네, 그런 드라마들 다 보셨구나. 그쵸, 다 봤죠. 근데 너무 옛날 거여가지고 막 사랑이 뭐길래 막 이런 거. 제가 사랑의 뭐길래를 정말 좋아했어요. 어, 사랑의 뭐길래. 그쵸. 너무 재밌잖아요. 네. 그것도. 그 엄마가 뿔났다 뭐 이런 것도 아세요? 엄마가 불렀다도 알죠. 네, 진짜 TV 많이 보셨네요. 당연히 뭐 요즘 나온 것들도 봤고 네. 한데도 어떤 인생 드라마라고 하면 또 옛날 거가 계속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시절에 나에게 처음으로 몰랐던 감정을 그 드라마로 딱 배우게 되면서 가슴 깊게 남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때 당시의 드라마들이. 이렇게 배우 장윤주 씨에게 영향을 준 인생 작품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궁금한 게 또 아직 되게 많이 남아있거든요. 2부에는 조금 다른 인생 베스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유인나의 유인 라디오. 유인나의 유인 라디오. 너무 좋지 않아요, 로고송?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유인나 씨는 이 라디오에서 이 목소리를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았잖아요. 맞아요. 여전히 네. 목소리 아주 뽀송뽀송하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1부에서 네. 아까 앞에서 배우 장윤주 씨의 인생 작품들을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또 모델 장윤주 씨에 대해서 언제부터 몇 살에 완성된 거예요? 이 키와 이 몸이? 그러니까 사실 제 키가 중학교 3학년 때 멈췄어요. 우와.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키고 그때가 이제 171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171도 괜찮은 시대인데 네. 제가 이제 데뷔했던 90년대 네. 중반 후반 때는 178 이상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서구적인 외모를 되게 좀 추구했고 그때 추구미가 지금 얼마나 귀한 얼굴인데 그죠? 그땐 안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좀 이렇게 진하고 이런 캐릭터를 더 많이 선호하고 그래서 제가 데뷔할 때만 해도 너무 키도 작고 그리고 되게 동양적이고 네. 이런 이미지들이 저에게 좀 이렇게 많이 오디션을 항상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었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되게 일찍 길을 선택했다 조기 교육했다 싶은 게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에 이제 모델 스쿨을 들어갔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혹독한 워킹 트레이닝을 한 3년을 했죠. 3년이나? 그쵸. 거의 이제 배우는 기간이 대부분 한 6개월이면 끝나요. 네. 그 커리큘럼이. 근데 저는 이제 끝나고 나서도 오디션에서 항상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네. 매일 그냥 연습하러 갔던 것 같아요. 뚝딱
되신 게 아니구나. 예. 노력을 엄청 오랫동안 하셨구나. 그 3년 동안 다진 워킹이 지금 생각해도 어떤 신발을 신겨놓고 어떤 옷을 입혀놔도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 거. 그거를 약간 3년 동안 이제 제가 계속 어떻게 연마한 거죠. 와, 그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힐 신고 저는 못 걸어요. 저도 지금은 힘들어요. 근데 힘든데 그렇게 하다가 처음으로 어떤 데뷔 쇼에 서게 된 게 몇 살 때? 그러다가 제가 한 번은 이제 엄마한테 그만해야 될 것 같다고 한번 포기를 큰일 날 했었는데 뻔했다. 왜 그러냐 해서 나는 키가 더 클 줄 알았는데 키가 더 크지 않고 그리고 오디션을 볼 때마다 항상 이렇게 떨어지고 그냥 내 길이 아닌 것 같고 자신감이 계속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 했는데 저희 엄마가 그때 신체적인 거면 아직 너가 나이가 어리고 아직 성장기여서 한번 운동을 해볼까 해서 정말 열심히 가서 운동을 꾸준히 수영이랑 PT를 계속 했어요. 네. 신기하게 키는 안 컸는데 네. 몸이 좀 이렇게 탄력이 생기고 자신감을 얻게 된 게 있어요. 그렇게 오디션을 항상 떨어졌던 되게 큰 컬렉션에 그 운동 후에 오디션을 봤는데 이제 그때 처음 이제 러브콜이 왔던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기세가 생기고 그쵸. 이제 하늘의 기운이 막 몰리는 거야. 그게 그죠? 맞아. 그때 딱 오디션에 이렇게 붙고 18살에 처음 데뷔를 했던 거고. 네. 안 떨려요? 사실 모델이라는 직업은 한 번에 큰 에너지로 무대를 집어 삼켜 먹어버려야 되거든. 그 되게 몇 초 안 되는 순간을 다 휘어잡아야 되거든요. 완전 집중해야겠다 그러면. 그쵸. 완전 집중해서 기를 완전 모은 다음에 한 번에 빡!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정말 21에 내가 제일 잘 나가 그 순간으로 그냥 팍팍 관객분들을 그냥 바로 그냥 시선이 딴 데로 못 가게 네. 딱 잡아버려야 되거든요. 그 패션쇼가 주는 또 되게 엄청난 그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패션쇼 무대에 서기 전에 그 떨리는데 그 떨리는 게 뭐 이제 안 좋은 떨림이 아니라 되게 그 설레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20대 초반에 엄청 많이 이제 패션쇼를 하면서 이 무대 떠나기 싫다. 어떻게 하면 이 무대에 오래 남을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언젠가는 떠나 보내야 되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되게 어렸을 때부터 하면서 슬퍼했던 거. 얼마나 좋았으면 그거 진짜 내 일을 사랑해야 할 수 있는 생각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냥 그 무대에 계속 좀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한 20대 초중반에는 정말 간절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사랑했구나. 사랑했어. 미쳐 있었지. 너무 멋있다. 그거 너무 멋있어요. 그때는 뭘 해도 좀 네. 그런 어떤 열정이나 이런 게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고. 아니 근데 너무 그런 건 없어요. 저 왜 이렇게 그런 거 봤어요. 모델들 실수한 거 모아놓은 영상 같은 거 너무 마음 아픈데 마음 아프고 진짜 어떡해 이러면서 네. 깔깔깔깔 어, 웃게 네. 되잖아요. 그런 적 없어요? 제가 20대 그때도 한 중반이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디올이라는 브랜드가 이제 막 들어왔을 때 네. 그때 존 갈리아노라는 디자이너가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았을 때 네. 아니 무슨 신발을 한 거의 무슨 40cm의 굽 정도를 통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한 이 정도? 네. 근데 그 신발은 사람을 위한 신발 같지 않았고 네. 정말 자기의 어떤 작품 세계의 하나의 오브제였던 것 같은데 그 신발 신고 워킹하다가 한 번 넘어졌어. 근데 그날 저만 넘어진 건 아니고 다 넘어졌어 줄줄이. 한 번 그렇게 넘어진 적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키가 작은 것처럼 발이 작아요. 235인데 대부분의 이제 뭐 그런 컬렉션 샘플들은 250 이상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깔창을 진짜 뭐 한 4개, 5개 깔고 막 양면 테이프 붙이고 막 그렇게 해서 워킹을 하다 보니까 네. 뭐 신발이 벗겨진 적도 있고. 그러면 윤주 씨는 앞에 갔는데 신발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신발이 자리에? 이제 한 번은 이제 뭐 디너 쇼 같은 거였는데 이제 그 디너 드시는 분 테이블로 날아간 적도 있고.
네, 이제 다행히 뭐 그 신발을 맞지는 않으셨지만 날아간 적도 있고 또 한 번은 이제 끈이 풀려가지고 아 모르겠다 들고 그냥 절뚝절뚝 걸었던 적도 있고. 그때 기분이 어때요? 놀라지 않고 그것도 되게 그냥 좀 쿨하고 멋지게 좀 대처하는 게 또 멋있어서. 근데 그 제가 넘어졌던 그 아까 디올 그 신발 넘어졌을 때는 일어나기가 힘들었어. 너무 그게 높아가지고 그때는 좀 되게 이거 어떡하지? 막 진짜 이랬던 적 있었고 나머지는 뭐 정말 쿨하게 뭐 벗겨졌어 오케이 그럼 들고 가지 뭐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런웨이 많이 쓰셨는데 인생 런웨이로 꼽히는 것도 있어요? 막 탁 이렇게 내 기억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되게 오랜 연습생 시절을 지나서 네. 그렇게 첫 이제 컬렉션을 하게 됐던 뭐 제가 얘기했던 그 진태옥 이제 그 분의 쇼를 했었을 때가 제일 많이 떨리고 정말 앞이 안 보였고 그리고 또 뭐 이제 한 번은 이제 지금은 세상을 떠난 비비안 웨스트우드라는 그 디자이너 분이 그때도 제가 이제 20대 중반 초반 막 그랬는데 한국에 이제 런칭을 하셔서 오셨었을 때 저를 되게 유독 예뻐하셨어요. 그 해 그 파리 컬렉션으로 저를 이렇게 초대하셔서 비비안 웨스트우드 파리 컬렉션을 섰던 것도 네. 되게 좋은 경험이고 좋은 또 추억으로 남아있죠. 한국인 최초로 서셨어요? 비비안 웨스트우드 한국인 최초예요? 이제 그때는 이제 20대 초반이었으니까 근데 항상 우리나라 게 최초를 좋아해. 나 지금 최초였어? 갑자기 되게 최초에 네. 너무 우리 좋아하잖아. 최초. 아니 진짜 멋진 거니까. 웬일이야. 어머. 정말 다른 그냥 타인 보듯이 보세요. 왜? 자기예요. 윤지 씨라고요. 저게 글쎄. 웬일이야 진짜. 이거는 뭐 2008년에 입었던 원피스래요. 17년이 지나서 다시 입은 주황색 원피스 짤. 이거는 진짜 지금 모든 분들이 다 아는 사진이고 저 당시에도 저거를 우리 스텝 중에 우리 메이크업 스텝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그거 다이어트 자극짤이었대요. 그러면서 둘이 무슨 얘기했냐면 아까 저 막 메이크업 하면서 야 근데 진짜 웃기지 않냐? 그 당시에는 다 워너비로 우리가 그 사진을 간직했는데 생각해보면은 살 뺀다고 될 일이 아니야. 그냥 뼈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한데 모두가 다 우리는 이거 막 다이어트 자극짤 이걸로 갖고 있었거든요. 온 세상 여자들이 다. 진짜 왜 그랬어? 네, 그러니까 왜 그랬어? 몰랐잖아. 운동 근데 맨날 하시죠? 그죠. 운동 계속 꾸준히 하죠. 뭐뭐 하세요? 전 요즘에 그래도 그나마 필라테스 시작해서 좀 열심히 하고는 이제 시작을 좀 했거든요. 필라테스 너무 좋은 운동이죠. 너무 좋아요. 네. 20대 때는 PT가 지루해서 네. 30대 때는 필라테스를 되게 깊이 들어갔어요. 또 40대 때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근력으로 채워줘야 되더라고요. 근데 뭐 PT만 받아서도 안 되고 유산소도 같이 가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스트레칭 밸런스 이런 운동들을 네, 또 집에서 하고 계속 좀 그 세 가지는 네. 병행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유산소도 해줘야 되고 근력도 하면서 스트레칭으로 몸도 좀 이렇게 유연하게 잘 풀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세 가지 다 해야 돼. 그치, 그러려면 그치. 너무 바빠. 맞아, 바쁘더라고요. 속근육을 생각해서 또 필라테스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체력도 필요하고 체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체력을 만들 체력이 없어요, 제가. 체력을 만들 나도 체력이. 그래. 그렇구나. 이거는 진짜 꼭 물어봐야 되겠다. 윤주 씨 인생 스타일링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워낙 그 패션 쪽에서 일을 해서 그런지 하나의 작품 같은 패션들 네. 그런 거를 소화하다 보니 좀 이 옷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일이 아닐 때는 네. 그야말로 조금 더 편하게 다니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저는 디자인이 없는 디자인을 좋아하게 된 거죠. 청바지랑 청바지. 그리고 기본 이제 화이트 티셔츠 그리고 이제 하나가 나는 이제 블랙 자켓인 거야. 블랙 자켓. 근데 청바지 살 때 기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줄일 일이 없죠. 줄일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길이 올려야 되나? 아니야. 그냥 맞아요? 그 세계가 너무 궁금해서 그래. 그 정도는 아니야. 웬만하면 그냥 맞죠.
그러니까 뭐 네. 길이는 이제 뭐 맞는 편인데 네. 나한테 잘 맞는 청바지 핏을 딱 찾았을 때 거기에서 그때 오는 너무 그 쾌감. 쾌감이 있어. 네. 엉덩이도 더 볼록해 보이고 네. 가장 클래식한 기본 아이템들을 좀 집착하는 편인 것 같아요. 역시. 근데 지금 스타일링 관련해서 지금 상담이 필요한 어떤 사연이 하나 왔는데 혼나야 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왜 이러고 다니는 거야? 나 이 사연을 보고서 아니 뭐 설레임이 더 이상 없는 건가? 그쵸? 여자친구분에게. 네, 일단 제가 한번 우리 멈춘이 분들한테 읽어봐 드릴게요. 밤밤카이님이 보내주셨는데 남친이 옷을 너무 대충 입어서 고민이에요. 자긴 편한 게 최고라면서 맨날 추리닝 바지에 박스티만 입어요. 선물로 폴로 니트도 사줘보고 트렌치 재킷도 사줘봤는데 그런 건 결혼식 갈 때나 차려입겠대요. 그럼 데이트할 때라도 좀 깔끔한 청바지에 맨투맨이라든가 뭐 니트라도 입어달라고 해봤는데 우리끼리 만나는데 뭐 어떠냐 시계 반응이에요. 제가 뭐 GD처럼 입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깔끔하게 성의를 보여달라는 건데 너무 성의 없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저한테 남자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닐까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추리닝만 계속 주구장창 입고 나오면 헤어져. 아니 너무 제가 또 세게 얘기했고 이거는 여자분에 대한 어떤 설레임과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거 아닌지. 기본적으로 좀 데이트하고 좀 좋은 장소를 갈 때는 살짝 좀 애티튜드와 이런 옷을 드레스업 하는 게 또 예의이기도 하거든요. 매번 이제 추리닝과 이렇게 편하게만 입고 나오는 거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럼 도대체 뭘 입어야 좀 안 이상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얘기대로 그냥 정말 청바지에 맨투맨 티셔츠 정도라도 가끔 벨트 해주고 좀 시계 정도 해주고 약간 요 정도만 해줘도 좀 데이트 할 만 나는데 매일 추리닝 입고 추리닝은 빠니?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뭐 추리닝도 워낙 또 스타일리시하게 잘 나오니까 그렇게 뭐 입으면 너무 멋있는데 그래도 가끔은 뭐 기념일이나 아니면 생일날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그리고 선물을 많이 해주셨네요. 니트도 해주고 트렌치 아니 옷 요즘 너무 비싸요. 맞아. 이거 다 사줬는데 안 입고 지금 왜 추리닝만 계속 입고 나오는 거야? 설레임이 없어진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좀 혼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좀 어렵다 하시면 어때요? 우리 지금 촬영 감독님 의상 딱 멋있지 않아요? 멋있으세요. 그렇죠. 저렇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어떻게 입으셨냐면 기본. 그냥 딱 기본 검정색 바지에 흰 티에 검정색 가디건 입으셨어요. 그리고 흰색 운동화 신으셨는데 저렇게 단추를 두 개 채우셨는데 예쁘다. 예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갑자기 또 스타일을 보니까 좀 많이 혼나야 돼. 우리 대표님 항상 시그니처가 이제 연두색에 하늘색에 이렇게 좀 항상 하셨는데 팝한 스타일을 좋아하시고 항상 보면 패션을 사랑하는 분이셔. 그러니까 저렇게 어울린다면 저런 튀는 스타일도 괜찮지만 만약에 이분이 정말 소화를 못 하신다면 딱 저렇게 그냥 베이직한 거 그게 최고죠. 깔끔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깔끔하게 좋아요. 지퍼와 단추가 있는 바지를 입어라. 지퍼와 단추. 추리닝 고무줄 바지 좀 그만 벗어 던지고 세탁 좀 하고. 세탁은 하시겠지만. 또 이제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음악을 진짜 사랑하시잖아요. 좋아하죠. 기타도 잘 치시잖아요. 근데 기타는 이제 그건 좀 안 친 지 좀 됐고 음악에 어떤 그 좀 빠져 있을 때는 또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피아노로 따고 있고. 저는 지금도 좀 이렇게 들리는 대로 이렇게 좀 치는 편인데. 뭐야, 천재 아니야? 아니야. 절대 음감은 아니고. 절대 음감은 절대 아닌데 악보를 당연히 볼 줄도 알지만 많이 수백 번 이렇게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이런 흐름으로 가는구나. 몇 시에 주무셔서 몇 시에 일어나요? 요즘에는 조금 늦게 자는 것 같아요. 한 2시? 늦게 주무신다. 맞아요. 그리고 몇 시에 일어나세요? 7시? 이렇게 조금 자요. 안 돼. 조금 더 주무세요. 더 자야 돼. 피아노 그만 치고 좀 자. 아니야. 어제는 다른 거 하다가. 뭐 하셨는데요? 최근에 갑자기 테트리스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하다 2시에 주무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거 하고 눈 감으면 조각들이 계속 내려오잖아요. 힐링? 아, 그래서 음악 얘기를 하다가 테트리스 얘기가 웬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는 노래가 진짜 많으실 것 같고, 많아요. 그쵸. 장르도 되게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죠. 다양하게 가리지 않고 있어요. 다양하게 다양하게 좋아하실 있고. 것 같고. 최근에는 제일 좀 많이 찾아서 들었던 이제 아티스트가 장기호 씨였거든요. 빛과 소금의 소금, 네. 장기호 씨인데 그러면서 요즘에 그냥 You Are Beautiful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 예뻐, 네, 뭐 네. 정말 이런 되게 그 노래 들으면 기분 되게 좋아져요. 아, 나한테 하는 얘기다 생각하는 거구나. 스스로한테 좀 격려하는, 좀 축복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서 그런 가사들이 되게 기분을 이렇게 좀 좋게 만들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오늘부터는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이제 좀 해볼게요. 아 근데 워낙 뭐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진짜. 왜 이래 진짜. 아, 정말. 아, 윤주 씨 아까 살짝 언급했지만 윤주 씨가 배우로 데뷔하신 지 뭐 중간에 고민하는 시간도 길게 있으셨다고 했지만 벌써 10년이 됐어요. 처음 연기 시작했을 때의 장윤주와 지금의 장윤주 뭐 어떻게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사실 뭐 그 베테랑 영화는 연기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으면 재밌게 즐겁게 작업할 수 있겠다. 네. 약간 이렇게 정말 즐겨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고 지금은 좀 더 그동안에 제가 뭐 모델로서 혹은 뭐 음악을 통해서 느꼈던 감정들 뭐 이런 많은 것들을 좀 연기할 때 좀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더 깊이 고민하면서 좀 하고 있고 언젠가 근데 같이 작품에서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쵸. 만나면 너무 재밌겠네요. 너무 그 쉬는 시간마다 쉬는 시간만 됐어. 됐어. 왜 그래 너 진짜. 말면서.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윤주님을 위해서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어머 뭐야? 예뻐라. 세상에. 아니 왜 이런 데 돈을 썼어. 어머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이런 걸 또 네, 윤주씨. 세상에. 오늘 진짜 너무 편안했어요. 저 그 그래요? 수다가 어떠셨어요? 오늘 이렇게 유인 라디오 처음 나오셨는데. 저도 너무 즐거웠고, 근데 뭐 라디오처럼 이제 또 이 목소리 들으면서 얘기하니까 네. 더 얘기가 잘 된 것 같아요. 그쵸. 아, 윤주 씨 오늘 진짜 이렇게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진짜 또 나와주세요. 네, 불러주세요. 네, 네. 자, 그럼 우리 장윤주 씨 다시 모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인나의 유인 라디오. 간만에 정말 조근조근 되게 즐거운 수다였던 것 같아요. 우리 장윤주님 잘 보내드렸고요. 정말 사실 막 이렇게 워킹하는 모습 이런 것도 좀 멈춘이 분들이랑 다 같이 좀 보고 싶었는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여기 좀 늘려야 될 것 같아. 런웨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델분들이 또 나오실 수 있잖아요. 장윤주님도 또 나온다고 하셨고 하니까 여기 이제 좀 워킹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좀 넓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을 또 소개를 해드려야죠. 카톡으로 우상욱 님이 보내주셨어요. 유디, 전 요즘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어요. 곧 캐나다로 워홀 떠날 거거든요.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꽤 안정적이라 이대로 그만두고 떠나는 게 맞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질러버렸어요. 새로운 환경이라 낯설겠지만 유인 라디오가 있어서 외롭진 않을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도 꼭 챙겨볼게요. 우상욱님, 정말 무조건 잘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나 고민 많이 하셨겠어요. 근데도 어쨌든 떠나는 쪽으로 결정을 하셨다는 거는
경험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언어도 또 공부하시려는 거잖아요. 평생에 진짜 잘한 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갔다 와서도 더 안정적인 일이 아마 상욱님한테는 계속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도 여기서 이렇게 상욱님 친구로 항상 있을 거니까 사연도 자주자주 보내주세요. 가서 어떤 일 있는지 다 보내주세요. 여기서 제가 다 읽고 있을게요. 새로운 물건을 사면 꼭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잖아요. 왜 우리 인생에는 사용 설명서가 없을까요? 지침서가 있다면 조금은 덜 헤매고 덜 지칠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나만의 방법으로 나다운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이 오늘 써내려간 하루는 어떤 하루였나요? 어떤 하루였더라도 마지막 줄은 제가 채워드릴게요. 우리는 더 행복해질 거예요.